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4일 최명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반응. 지금까지 쭉쭉 점검해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6월 7일에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죠. 물론 그게 다 대북송금에 관한 중형은 아닙니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개인적인 뇌물,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대북송금과 관련한 형량이겠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7일에 그렇게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긴 침묵을 지키다가 11일 밤에 사건 조작, 모해 위증, 이런 거를 이제 SNS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12일 오전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소를 했다고요?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 몰래 전결권을 행사해서 추진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부분에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선고가 나온 뒤에 자기 SNS에 얘기한 거. 그 다음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한 거. 사실은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번 뜯어보죠, 잘. 뜯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과 이화영 선고가 이루어진 뒤에 이재명 대표의 반응에 별 차이가 없다. 그게 왜 그럴까?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계속해서 들고 나왔던 반박, 그거하고 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또 왜 그럴까? 자, 이 사건이 조작됐다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부분은 이건 이화영이 법정에서 계속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의 본질은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벌여서 거기에서 주가를 띄워서 돈을 벌기 위한 거에 자기가 말려 들어갔을 뿐이다. 이재명 방북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모해위증이라는 거는 이화영 술판 얘기입니다. 결국 이화영이라는 피의자를 검찰이 계속해서 회유해서 거짓 진술을 유도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계속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화영 피고인이 20개월 동안 법정에서 주장해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화영 판결문을 보면, 왜냐면 이화영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목조목 이런 부분에 관한 반박, 이거를 왜 못 받아들인다 하는 얘기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봤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응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될 텐데, 그런데 똑같다. 이 판결 전이나 후가. 이렇게 되면 이 대응 전략이 먹힐 수 있겠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왜 이재명은 이 정도밖에 반박을 못하느냐? 판결 전과 후가 달라지지 못했느냐?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자, 이재명과 이화영은 공범입니다. 대북송금에 관해서. 공범이기 때문에 주장이 같아야 한다? 꼭 그건 아니죠. 이게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거를 사실상 보고받은 최종 결재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보고를 못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실질적인 주도자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받았다고 하면 같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화영도 자기 보고 안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고했다고 자백을 했다가 그걸 뒤집었죠. 그리고 보고 안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럼 자기가 다 덮어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덮어 써지지가 않습니다. 지사와 부지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무슨 정무부지사가 이런 일을 했다, 그럼 또 다르지만 이건 평화부지사입니다. 아예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에 임명한 사람이 누구죠? 이재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몰랐다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용도로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대북 관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 안 했다고요, 지사한테. 보고 안 하고 일이 어떻게 추진됩니까? 뿐만 아니고 이화영이 북한 갔다 와서 기자회견한 거 SNS에 올려놨더니 그 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화영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댓글 달았잖아요. 그리고 기자회견까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부지사가 북한 갔다 와서 기자회견까지 공식적으로 하고 본인이 그 밑에 댓글까지 달았는데 나는 보고 안 받았다. 그럼 보고 안 받았으면 본 거죠. 기자회견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SNS에 올라온 기사 글 다 봤을 거고 그러니까 댓글을 달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건데 어쨌든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꼭 주장이 같아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서로 주장이 다를 수가 있죠. 자, 이게 이제 바로 그러면 이화영은 왜 자꾸 보고 안 했다고 하느냐. 결국 이재명 대표와 협의하에 본인이 이 부분은 다 덮어쓴다. 어차피 자기는 중형이 나올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자기 그 감옥서 벗어나는 거 포기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나.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기대를 건다.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사면하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데만 그냥 오로지 매달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덮어쓰고 간다. 이재명을 살리자. 뭐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럼 그게 이화영의 계획인가? 아니죠. 이재명의 계획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주장이 같은 거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작년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자백을 하고 난 이후에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이렇습니다. 7월에 박찬대 당시 최고위원이 이화영의 30년직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이화영의 부인과 전화통화를 했죠. 저는 이게 회유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바로 이런 회유가 있었겠죠. 아니 이화영이 여기서 다 덮어쓰고 가는 게 낫지. 사실대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자백한 대로 검찰에서 다 보고했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뭐 9년 6개월이 뭐 집행유예가 되겠냐. 이런 회유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동의를 했겠죠.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동의를 안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후 법정에서 자기 부인하고 막 다투고 그랬죠. 그 부인이 이제 막 변호인 교체하고 그리고 이화영이 버티다가 결국 손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기피 신청은 뭐죠? 총선 전에 판결이 못 나오고 1심 판결이 못 나오게 하기 위한 거죠. 이거는 이화영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이재명하고 관련 있는 얘기입니다.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이재명의 민주당에 손해가 가는 거죠. 그거를 막아야 한다. 이건 이화영의 이해관계는 아닙니다. 이재명의 이해관계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시켰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총선 전에 또 나올 것 같으니까 1심이 올해 1월에 증인을 대거 추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또 미뤘습니다. 이런 데다가 총선 며칠 앞두고 술판 회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혼자 판단에 의해서 제기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재명 대표와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의 대북송금 방어, 이게 이화영 혼자 전략이 아니고 이재명과 철저히 한 몸으로 움직였다. 결국 6월 7일 이화영 1심 선고는 이재명과 이화영 이 두 공범이 함께 방어를 하다가 그 방어선이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상 자기가 지휘해서 이화영의 그 수비 전선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너진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상 자기가 진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뭐 했던 재탕, 삼탕 지금 방어선을 똑같이 하고 있는, 이거는 이미 검찰에 의해서 무너진 게 아니고 판사에 의해서 무너진 건데 똑같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의 대응이 한결 쉬워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 바로 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1심을 맡았었는데, 수원지법이죠. 근데 이제 수원지법에다가 기소를 했으니까 또 이제 전산으로 돌렸는데 신진우 부장판사한테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제 이재명 재판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화영이 해온 주장을 이재명 피고인이 똑같이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뭐 그 판단은 보나 마나죠. 이미 다 판단한 건데 1심 판결에서 이화영을 이재명으로만 이름 바꾸면 되는데, 아마 이래서 이재명 대표 쪽이 멘붕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돌연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새로 짜기 시작한 것 아닌가. 그러나 새로 짰다고 해서 과연 무슨 반박이 나올 수 있을까? 왜? 증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제 수원지검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주장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제기해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쌍방울 주가 조작, 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 이거 이미 이화영이 법정에서 거듭 주장했지만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재명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이화영이 이미 법정에서 다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판사가 그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의 얘기는 이재명은 좀 새로운 걸 내놔야죠. 그러면 방어를 하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검찰이 한결 쉬워졌다는 거죠. 물론 어제 이제 일정을 취소하고 뭔가 전략을 아마 어마어마하게 또 연구를 했겠죠. 글쎄, 팩트 앞에 무슨 방어선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도 또 되겠죠. 이제 재판부 기피 신청, 그런데 기피 신청을 재판하기도 전에 기피 신청해도 되나요? 기피 신청이라는 게 이 사람이 맞기에 부적절하다, 글쎄, 이화영에 대해서 선고를 내린 사람이 공범을 재판하는 게 왜 부당하죠? 그것도. 그리고 설령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지난번 이화영 기피 신청 때 69일 걸렸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이것도 한 두어 달 정도면 회복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해서 아마 이재명 대표 쪽이 왜 재탕 반박 이런 걸 내놨느냐 하는 부분을 보면 뚜렷한 지금 묘수가 없어서 아마 거의 당황한 상태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거는 곧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결과와도 직결된다. 왜?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이 유죄다. 이런 얘기하고 저는 결부된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화영의 1심 선고는 곧 이재명의 1심 선고와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걸로 뒷받침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